안녕하세요. 수학 어차피입니다. 어, 오늘 4강에서는 제가 함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함수는 입력과 결과입니다. 우리가 너무 수학적인 함수보다 조금 제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함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함수는 기본적으로 입력과 결과이기 때문에 예시로 리모컨, 에어컨 리모컨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전원, 그리고 모드, 또 송풍, 방향, 이제 에어컨 리모컨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리모컨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에어컨이 파워가 들어올 겁니다. 에어컨의 전원이 켜질 거고, 예를 들어서 모드를 누르면은 난방, 파워 냉방,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누르는 게 입력이고, 전원을 누르는 게 입력이고, 실제 에어컨에 이제 파워가 작동되는 거, 그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모두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방에 딱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갔는데 스위치를 탁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에 불이 들어오겠죠. 스위치를 누르는 게 입력이고요. 방에 불이 들어오는 게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제가 이렇게 냉장고를 열었어. 냉장고를 여는 게 입력이고요. 냉장고를 열면은 냉장고 안에 있는 라이트가 이제 들어올 텐데 그게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라고 해서 너무 막 공포, 함수라고 하면은 약간 좀 벌써 짜증내고 조금 무서워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함수라는 건 항상 그냥 입력과 결과. 예를 들어서 핸드폰도 다 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홀드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은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잠금 화면이 뜨게 되는, 그게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함수고요. 우리는 근데 이제 또 수학을 하니까 수학적으로 이제 함수를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수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함수 그러면은 y는 fx 혹은 y는 x 혹은 y는 x제곱 플러스 4x 요 정도만 한번 써볼게요.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함수에 쓰이는 x하고 y의 의미부터 조금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x는 이제 입력값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입력값이 들어가는 자리. 그 다음에 y는 결과값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과 장사를 할 겁니다. 사과 장사를 할 건데 한 박스에 3만 원에 팔려고 해요. 한 박스에 3만 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전화 주문으로 갑자기 막 한 17박스 사고 싶다. 전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런 함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제가 컴퓨터에다가 17을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 17이 자동적으로 X 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입력값이 들어가는 자리니까 제가 17을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컴퓨터가 17 곱하기 3을 계산을 합니다. 이 함수가 계산을 하고 그 결과로 51이라는 Y 값을 모니터에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17박스 51만 원에 팔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의 의미는 입력값이 들어가는 자리, 그리고 y는 결과값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조금 말씀드릴 부분은 정의역, 공역, 치역이에요. 정의역, 공역, 치역인데 정의역은 뜻이 뭐냐면 입력할 수 있는 값입니다. 입력할 수 있는 값. 그리고 공역은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값. 그 다음 치역은 정의역에 의해 찍힌 공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또 임의로 한번 이제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 제가 생일 함수를 만들 겁니다.
생일 함수를 만들 건데, 이 생일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어떠한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일이 이제 결과로 나오게 되는 그런 함수를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런 함수를 제가 만든 건데, 정의역은 그 함수를 만든 사람이 임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역을 지금 이 건물 저랑 같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역을 제가 이렇게 따로 정해 놓을게요. 그러면 정의역, 그 다음 저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B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C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역. 공역에는, 공역의 뜻은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값입니다. 이게 결국엔 생일 함수이기 때문에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값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게 공역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생일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있지 않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날짜 시스템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공역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값들 이렇게 되고, 치역은 예를 들어서 뭐 4월 17일, 뭐 5월 30일, 뭐 그 다음에 11월 7일. 뭐 제가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4월 7일, 5월 30일, 11월 7일, 뭐 12월 31일 이렇게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치역의 뜻은 정역에 의해 찍힌 공역입니다. 그래서 4월 17일, 5월 30일, 11월 7일, 12월 31일 이렇게 네 가지가 치역이 될 겁니다. 실제로 정역에 의해 찍힌 애들만, 공역 중에서 이렇게 될 거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함수가 아닌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함수가 아닌 거. 함수가 아닌 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요거. 정의역에 C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의역에 C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죠.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는데, 정의역의 뜻이 뭐예요? 입력할 수 있는 값입니다. 내가 입력할 수 있는 값을 입력을 했는데 결과로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가 아니고, 두 번째, 하나의 입력값이 두 개의 결과값이 나오는 경우, 나는 이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생일을 알고 싶어서 이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C를 입력을 했는데 Y값, 결과값으로 11월 7일하고 12월 31일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뭐야, 11월 7일이라는 거야? 12월 31일이라는 거야? 혹은 생일이 이렇게 두 개인 사람이 없는데, 혹은 둘 다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입력값이 두 개의 결과값으로 나오는 경우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 번만 해드리면, 정의역에 포함되어 있어. 내가 입력할 수 있는 값을 입력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 두 번째, 하나의 입력값이 두 개의 결과값이 나오는 거. 이거는 함수가 아닙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조금 비교인데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입력값이 하나의 결과값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함수하고, 그러니까 함수가 아닌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제가 이 생일 함수를 말할 때 정의역이라는 거를 함수가 만든 사람이 임의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은 제가 이 건물 2층에 있는 저와 같은 층에 있는 사람들을 정의역으로 정해놨는데, 이 함수를 만들 때 뭐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 혹은 저랑 지금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혹은 저랑 같은 나이인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 때 정의역은 임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이렇게 제가 지금 기본적인 좀 함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함수의 표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수의 표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할 건데, 얘기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 얘는 이제 x에 대한 식이라는 표현입니다. x에 대한 식. 근데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y는 우리가 사가 함수 했던 거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fx가 3x가 되는 겁니다. x에 대한 식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f3, 요거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x자리입니다. x자리. fx라는 함수에서 x자리인데 x 대신에 3이 들어갔잖아요. 예, 입력값이 3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x자리에, 왜냐하면 함수가 지금 y는 fx로 정의가 됐는데 여기에 3이 들어갔으니까 x자리에 3을 넣었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f3는 지금 fx가 이렇게 됐을 때 9,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y는 fx에서 뭐 f-x다. 그럼 뭐야? x자리에 내가 마이너스 x를 넣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3의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x, 이게 f-x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fx-2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y는 fx라는 함수에 x자리에 x-2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3에 x자리에 x-2를 넣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혹시 괜찮을까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릴 건 이제 사과 장사를 하면은 장사를 하다 보면은 단골들 혹은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혜택을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택배 같은 걸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 이상 주문 시 혹은 10만 원 이상 주문 시 뭐 택배비 무료,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봤죠. 그리고 뭐 또 몇 개 이상 구매 시 뭐 이렇게 할인, 이렇게 될 건데 저도 그렇게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3x 그 다음에 뭐 2.7x 뭐 플러스 뭐 k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두겠습니다. 그래서 x는 뭐 20보다 작을 때 x는 21. 자, 한번 볼게요. 이런 표현은 뭐냐면 입력값이 20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걸로 계산할 거고요. 입력값이 2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걸로 계산을 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게 뜻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21박스 이상 사면은 내가 한 박스에 27,000원씩 주겠다, 이런 소리예요. 물론 이 플러스 K는 제가 이거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도 다 장사인데 뭐 2.7 해서 제가 너무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플러스 K는 실제로 수학적인 계산을 해서 조금 맞춰야겠죠. 그래서 입력값이 21보다 크면은 이걸로 계산할 거고요. 입력값이 2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걸로 계산할 겁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제가 실제로 이런 함수를 만들어 놓고 뭐 51을 입력을 했어. 그러면은 이 함수가 자동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야, 너네 21보다 큰 걸로 입력했네? 그럼 내가 이걸로 계산해서 y값 보여줄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13을 입력을 합니다. 13을 입력하면 야, 너네 20보다 작은 값 입력했네? 그럼 내가 이걸로 계산해서 y값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속 세우면 세울수록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해지겠죠. 우리가 훨씬 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좌표 평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x축, y축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정의역에 따라, 이걸 이제 정의역이거든요. 입력할 수 있는 값, 입력할 수 있는 21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렇게 될 때 2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2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뭐
이렇게 합시다. 그냥 20보다 클 때. 이렇게 하면은 x는 20을 기준으로 20보다 큰 쪽은 이쪽이죠. 큰 쪽은 이쪽이라서 이 오른쪽에는 이 2.7x 플러스 k가 그래프가 그려지고 20보다 작거나 같은 쪽 이쪽에는 3x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fx의 그래프가 요즘 수능 수학에서도 정말 이렇게 정의에 따라 다른 함수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함수를 뭐 여기에 문자가 있어서 어떻게 그리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범위들만 보고 우리가 이 정도는 캐치를 해야 됩니다. 20보다 오케이. x는 20 기준으로 왼쪽에는 이 그래프, 20보다 큰 쪽은 이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요 정도까지는 조금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실제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요렇게까지만 파악을 하고 제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거 바로 다음 강의에 함수 그래프에 하고 뭐 좌표 평면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